네, 안녕하세요. 곧 배고픈 노랑가오리 북토크와 낭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낭독회는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고 작품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작가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고픈 노랑가오리 낭독회에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 저는 산신의 출판사 이혜정 편집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책 배고픈 노랑가오리를 쓰신 조미영 작가님과 함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직접 작가님께서 독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낭독회 시간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분께는 작가님이 준비한 작은 상품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 조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아동도서전이, 부산국제 아동도서전이 2회를 맞았어요. 네. 이제 도서전에 방문하신 느낌 우선 들어보면 좋겠는데, 평소에 뭐 도서전 자주 다니시는지 궁금하고, 또 작가님께서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오셨는데 그림책을 놓고도 독자들을 만나는 것은 또 성인 소설 쓸 때 독자들을 만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소감이? 도서전은 빠지지 않고 좀 참여하는 편이고요. 작년에 제1회 국제도서전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책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금 1시간 먼저 와서 각 부스마다 책을 둘러봤는데요. 그다음 우리말 사전이라든지 그림책도 있고 또 아이와 바다라는 주제에 맞게 바다 관련 책들이 많아서 좀 관심 있게 둘러봤습니다. 저도 저기 전시되어 있는 네. 책들을 봤는데 정말 재밌는 책이 많더라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도 북토크 끝나고 한번 구경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배고픈 노랑가오리는 작가님께서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그림책입니다. 이전에 발표하신 동화책들, 뭐 해오리 바다의 비밀도 그렇고요. 작가님 작품에는 좀 바다가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다를 좀 주제로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쓰고 계신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바다가 바로 보이고요.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바닷가 산책길을 한 바퀴 돌아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담고 있던 아주 커다란 고민들이 작아지고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보고 있으면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재미있었던 게 여기 책 앞에 작가 소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가님께서 어린 시절에 바다 탐험대가 되고 싶었다라고도 적혀 있는데 바다 탐험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다 탐험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적이 되고 싶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루피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적이 되어서 저 수평선 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 대륙을 탐험해보고 싶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죠. 그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아마 현실적으로 조금 가기 힘들어서 더 많은 상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작가님께서 책으로 바다 탐험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고픈 노랑가오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분들께 이 책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가요? 배고픈 노랑가오리는 해오리 바다의 비밀이라는 해양모험 환타지 그 다음에 나온 책인데요. 해오리
소리 바다의 비밀은 해양 오염을 주제로 한 환타지 모험 동화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 북토크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좀 더 이야기가 간결하고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책을 써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과 함께 해양 환경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바다 밑으로 해서 남해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동물을 조사를 했죠. 그러다가 저도 처음으로 고래상어와 솔배간팽, 노랑가오리라는 해양 생물들을 알게 되고요. 그 주인공들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랑가오리를 주인공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배고픈 노랑가오리는 그 바다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해양 오염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네. 바다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해양 오염을 주제로 하신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평소 뭐 관심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해양 생물 중에 또 가오리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해양 오염을 주제로 하신 이유 그리고 또 그 중에 여러 생물들 중에 가오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가오리를 주인공으로 한 이유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해양 동물을 물어봤더니만 고래상어와 노랑가오리를 꼽더라고요. 또 생긴 모양도 예쁘고 또 앞면과 뒷면이 다르고 뒷면에 또 노란색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요. 몸통의 2배인 꼬리로 찰싹찰싹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랑가오리를 주인공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 오염 중에서도 쓰레기 관련된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바다 관련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속에는 많은 쓰레기가 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파도와 햇빛에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멸치나 물고기에 붙어서 우리 식탁에 오르면 우리는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는 과학 논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조금 더 바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쓰려고 이 책을 쓰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는 배고픈 노랑가오리 들으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노랑가오리가 친구들과 먹이를 찾아 떠나는 장면인데요. 10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바위 동굴을 지났어요. 멸치떼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하얀 알갱이들이 둥둥 떠다녀요. 맛있는 냄새가 난다. 몇 개만 먹고 가자. 노랑가오리가 작은 입을 벌리며 앞으로 쑥 나갔어요. 솔배간팽이 기다란 덩치 느러미로 노랑가오리를 막았어요. 청어들이 말했어. 저 알갱이를 먹으면 죽는데. 왜? 청어들만 먹으려고 거짓말 한 거 아닐까? 노랑가오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알갱이를 보면서 몸을 덜썩거렸어요. 고래상어가 머리를 갸웃했어요. 저런 알갱이들 많이 봤어. 멸치때 한 입에 꿀꺽 할 때 같이 먹었는데? 솔배간팽이 고래상어를 빤히 쳐다봤어요. 고래상어는 몸을 이리저리 휙휙 돌렸어요. 딱히 불편하거나 아픈 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노랑가오리는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솔배간팽이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를 쫙 펼치고 말했어요. 청어들은 몸에 해로운 건 절대 안 먹잖아. 청어 말을 들어야 해. 노랑가오리가 꼬리를 세웠어요. 뾰족한 침이 튀어나왔어요. 배가 고픈 노랑가오리는 금방이라도 솔배간팽을 밀치고 나가려고 했어요. 고래상어는 먹고 안 죽었잖아. 청어들이 거짓말한 거야. 노랑가오리는 배가 고파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솔배간팽은 누나를 뚜룩 굴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자세히 봐. 저건 물고기도 아니고 새우도 아니야. 얼마 전에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죽은 정갱이도 저걸 먹고 죽었다고 했어. 노랑가오리는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배고파, 배고프다고. 노랑가오리가 고래상어가 노랑가오리를 살살 달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멸치가 있을 거야. 얼른 가자. 고래상어가 꼬리로 노랑가오리를 툭툭 밀었어요. 노랑가오리는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했습니다. 솔배간팽은 노랑가오리가 알갱이를 먹을까봐 지느러미로 흔들었어요. 물살에 하얀 알갱이들이 뒤로 밀려갔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배가 몹시 고프지만 주변에서 먹이를 찾을 수 없었던 노랑가오리가 친구인 솔배간팽 그리고 고래상어와 함께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것은 멸치떼가 아니라 네. 하얀 알갱이를 네. 만나거든요. 이 알갱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다에 버려진 스티로폼이 파도와 햇빛과 바람에 부서져서 작은 알갱이로 박여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건데요. 그렇게 물 위에 떠다니는 스티로폼 알갱이에 물이끼가 생기면 먹이와 똑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새는 냄새를 가지고 먹이를 사냥을 하는데 바다새는 그걸 모르고 먹이로 착각을 해서 먹기도 하고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인 줄 알고 또 착각을 해서 먹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방금 읽어주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게 청어들이 네. 하얀 알갱이를 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솔배간팽이 청어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네, 네. 말하고 근데 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청어들은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는다 네, 이렇게 말을 네. 하는데 이게 이런 청어의 성격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 너무 재밌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들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가 그걸 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자료를 봤어요. 해양청 관련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멸치, 고등어 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쓰레기가 나오지 않은 물고기가 청어였습니다. 청어만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어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청어를 넣었습니다. 전 선생님께서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신 건 줄 알았는데 다 아닙니다. 과학적인 네네네. 자료를 바탕으로 네, 하신 자료를 거였네요. 바탕으로 했습니다. 너무 또 네. 재미있는 사실을 네. 오늘 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장면을 네.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번에는 노랑가오리가 멸치떼를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빨간 통 하나가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 앞에 툭 튀어나온 것은 큰 깃집게 발이었어요. 솔배 간팽이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소라게구나. 집을 바꿨네. 소라게는 고동 껍데기 집을 덮어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둥글고 길쭉한 빨간색 집을 덮어쓰고 있었어요. 소라게가 집게발을 흔들며 말했어요. 너희들 보기 어때? 멋지지? 새 집은 소라 껍데기보다 가벼워서 좋아. 바위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는다?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해. 소라게는 기분이 좋은지 몸을 덜썩거렸어요. 그러자 소라게가 바닥에서 붕 떠올랐어요. 소라게야, 너도 해파리처럼 헤엄칠 수 있어? 노랑가오리의 작은 눈이 따개비처럼 커졌어요. 소라게가 집게발을 바닥에 꾹 박았어요. 모래 알갱이가 부서서 들썩거렸어요. 하하하, 새 집이 가벼워서 가끔 붕 떠올라. 소라게는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 버둥거렸어요. 꽤 힘이 드는지 소라게 입에서 뽀그르 거품이 나왔어요. 집게발에 힘을 주고 있는 소라게 몸이 울긋불긋해졌어요. 노랑가오리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소라게야, 네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혹시 먹을 거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 소라게가 말했어요. 물고기들도 내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다들 왜 그러지? 그때 솔배 간팽이 말했어요.
소라게 빨간 즙은 인간들이 사용하고 버린 물건이야. 바다 물건이 아니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 인간들 물건에 물이끼가 붙어서 나는 냄새야. 솔베 간팽의 말에 노랑가오리는 고개를 팩 돌려버렸어요. 솔베 간팽이 또 잘난 척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어들은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육지에서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은 위험하다고 매일매일 잔소리를 해요. 솔베 간팽은 청어들 말이라면 무조건 머리를 끄덕였어요. 고래상어가 소라게에게 물었어요. 소라게야, 멸치떼 여기 지나갔지? 소라게가 말했어요. 잔뜩 몸을 세워서 급하게 가더라. 노랑가오리는 멸치떼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좋아 친구들아, 빨리 가자. 오늘은 멸치로 배를 가득 채우자. 솔베 간팽과 고래상어는 노랑가오리가 쌩하니 앞서 나가는 모습에 눈을 끔뻑였어요. 네. 아쉽게도 이번에도 멸치떼를 노랑가오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한 바구니 같은 네. 게 등장하죠. 그게 바다로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끼가 붙어서 맛있는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들이 풍기는 냄새 때문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이게 먹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바다 생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미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이제 쓰레기가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쓰레기는 파도를 따라서 떠돌면서 부서지고 햇빛을 받아 부서지고 바람에 부서지죠. 그렇게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돼서 물이끼가 생기면 물이끼에서 나는 냄새가 물고기에서 나는 먹이 냄새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들은 와 저기로 맛있는 먹이가 있다라고 해서 꿀꺽 삼키게 되는데 바다새도 꿀꺽 삼키고 더 중요한 건 이 맛있는 먹이를 아기새에게 갖다 줘야지 해서 물고 둥지로 가서 아기새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주변에 바다새 둥지에서 어미새와 아기새가 같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하기도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까가 아니고 우리도 고등어나 멸치, 미역 등 바다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있죠, 식탁에서.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다 같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마구 버린 쓰레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쓰레기가 파도를 따라 떠다니면서 이렇게 둥글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덮어버린대요. 그러면 서식지가 사라져서 책 속에 나오는 새우들처럼 서식지를 잃은 새우나 물고기들이 먼 바다로 이사를 가야 되면서 연근의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없어진다고도 합니다. 자연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바다에 직접 버리지 않은 쓰레기여도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얼마나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계속해서 낭독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바다 거북이가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소라게와 헤어진 친구들이 바위 근처를 지나는데 꺽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솔베 간팽이 몸을 이리저리 돌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고래상어가 말했어요. 말미잘 옆에 뒤집어져 있는 저 거북이 아닌가? 빨간 말미잘, 노란 말미잘, 초록 해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바위 옆에 넓적하고 둥그런 바다 거북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노란 가오리가 부릉퉁하게 말했어요. 나 배고파, 빨리 가자. 솔베 간팽이 바다 거북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아기 바다 거북이야, 다쳤을지도 몰라. 고래상어도 바다 거북을 보러 갔어요. 노란 가오리는 짜증이 나서 꼬리로 해초를 툭툭 쳤어요. 빨리 멸치를 먹고 싶었거든요.
솔베간팽은 아기 바다 거북한테 다가갔어요. 아기 바다 거북은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만 겨우겨우 쉬고 있었어요. 고래상어가 놀라 소리쳤어요. 아기 바다 거북아, 너 몸통에 감고 있는 거 뭐야? 아기 바다 거북은 커다란 눈에 눈물을 대롱대롱 달고 눈을 껌뻑였어요. 고래상어는 머리로 아기 바다 거북 몸통을 살살 밀었어요. 뒤집어져 있던 아기 바다 거북은 고래상어의 도움으로 몸을 돌릴 수 있었어요. 몸을 바로 세운 아기 바다 거북은 힘없이 엎드려 있어요. 솔베간팽이 아기 바다 거북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어요. 지느러미까지 감겨 있어 움직이지 못하네. 노란 가오리가 바다 거북을 빙빙 돌면서 말했어요. 얇고 투명해. 해파리가 거북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고래상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비닐봉지라는 거 아닐까? 연어들이 말해줬어. 고래상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연어들이 전해준 아주 위험한 비닐봉지에 대해 말했어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어. 멀리서 보면 해파리가 똑 같다고 했어. 그런데 비닐봉지에 붙잡히면 죽는다고 했어. 먹으면 배가 부풀어서 죽는데. 솔베간팽이 말했어요. 청어들도 같은 말을 해서 배가 펑 터져 죽는다고 했어. 노란 가오리는 놀라서 팔쩍 뒤로 물러났어요. 솔베간팽이 기다란 지느러미로 아기 바다 거북 아빠를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어쩌다 비닐봉지에 갇힌 거야? 아기 바다 거북이 훌쩍이며 뜨덤뜨덤 말했어요. 형아들 따라가려고 나왔는데 눈을 떠보니 뒤집어져 있었어요. 고래상어가 말했어요. 잘 보고 다녀야지. 아기 바다 거북이 눈을 끔뻑이며 말했어요. 그때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솔베간팽이 말했어요. 연어들이 그랬어. 비닐봉지는 투명해서 잘 안 보인대. 아주 위험한 유령이야. 아기 바다 거북이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 이대로 죽나요? 노란 가오리가 머리를 내밀고 말했어요. 거북아, 뭐를 해? 몸을 비벼봐. 샥샥 비비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 아기 바다 거북은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앞다리 물갈퀴가 비닐에 갇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머리만 비닐봉지 밖으로 겨우 나와 있었어요. 고래상어와 솔베간팽이 비닐을 입으로 잡아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잡히지 않았어요. 비닐봉지는 거북이 몸에 또 다른 껍질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비닐봉지로 고통받는 바다 거북이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란 가오리가 처음 먹으려고 했던 하얀 알갱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라게가 들고 다니는 빨간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바다 거북의 몸에 칭칭 감겨있던 비닐봉지까지, 이게 다 인간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낸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로 인해서 이제 바다 생물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들에 좀 굉장히 공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비닐봉지가 바닷속에 떠다니는 게 해파리 같다라고 네. 표현하신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들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책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초등학교 북토크를 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해우리 바다의 비밀과 북토크를 할 때 아이들이 수시로 손을 들고 묻더라고요. 선생님, 폐거물이 뭐예요? 수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들이 많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쓸 때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과 해양 환경 관련해서 이게 학습이나 공부가 되지 않고 조금 모험과 생명 존중, 그 다음에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이해할 수 있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모험을 같이 넣은 스토리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닐봉지가 해파리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해양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비닐봉지가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비닐봉지가 이렇게 물 속에서 부풀어 가지고 해파리처럼 똑같이 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걸 보고 거북이가 와, 맛있는 해파리다 이러면서 먹인 줄 알고 꿀꺽 잡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넣어봤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도 한때 어떤 영상이 많이 떴냐면은 이제 인간이 버린 그물이나 그런 걸로 고통받는 동물들 영상이 정말 많이 떴거든요. 뭐 수달이나 물개 몸에 그런 낚싯줄 같은 게 감겨 있기도 하고, 또 거북이 코에 뭐 빨대 같은 게 들어가서 그걸 인간이 빼내주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방금 아기 바다거북 장면을 들으니까 그런 영상 생각도 정말 많이 나면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이제 아기 바다거북을 이 친구들이 구해주잖아요. 네. 이 다음 장면에서. 그리고 바다거북까지 같이 친구가 되어서 이제 생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책의 결말이 이제 그렇게 먹이를 찾아 떠나는 걸로 끝이 나요. 이 친구들이 먹이를 과연 찾게 될지, 그리고 또 다른 쓰레기를 만나진 않을지 읽으면서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인간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신 분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이 과연 원하는 먹이를 찾을 수 있을지, 작가님이 쓰셨을 때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끝을 맺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힌트가 있죠. 아기 바다거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이가 많이 있는 곳을 해초숲을 내가 알고 있어. 친구들 이제 나를 구해줬으니까 그쪽으로 내가 안내해줄게,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먹이를 발견을 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정말 안심이 됩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어린이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네. 계시는데요. 지금도 바다에는 이런 노란 가오리처럼 무수한 바다 생물들이 인간이 만든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미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길을 가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흔들다가 쓰레기가 빠지면 이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강물을 따라서 바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쓰레기는 항상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물통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그 페트병 물병보다는 이런 물병을 사용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비닐 포장이나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고체 샴푸 비누가 있거든요. 그건 종이 상자에 담겨서 나오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그 대나무로 만든 칫솔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또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참여를 해서 쓰레기를 줄인다면 노란 가오리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랑 회사에서 이제 대나무 칫솔을 쓰고 있는데, 뭐,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좀 노력해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북토크 하는 내내 좀 느꼈고, 또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작가님께서 이 어린이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하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어떤 생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먹이를 먹는지 이런 걸 또 다 조사해서 여기 책에 녹여내신 것 같고, 인간이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책을 쓰기 전에 조사를 까다롭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야 또 그 위에 가상의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사전에 준비를 하셨는지요? 일단 나와 있는 책을 좀 많이 바다와 해양, 환경 관련 책을 많이 사서 봤고요. 그때 이 책을 쓰면서 모은 책이 한 60권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서 본 책만. 그 다음에 논문이나 학술 자료, 해양청, 블로그, 동영상 이런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모은 자료들이 라면 박스 분량이 한 6박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사이언스 아카데미라는 이제 강연을 한 1년 가까이 받았거든요. 거기서 또 전국 과학관을 다니면서 박사님들이 하는 세미나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관에서 하는 전시회도 많이 가고 바다 해양 관련 책만 많이 모아놓은 바다 도서관이 또 있어요. 부산에는 해양 도서관도 있고 또 그 도서관에 가서 심해 관련 책도 많이 빌려서 보고 또 모아서 자료를 모아서 정리도 하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얇은 그림책이지만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또 보시고 자료 조사를 하시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다시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오늘 특히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들이 책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책을 쓰실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서 집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편집자로서 그림책을 편집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단어가 어린이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을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린이 책을 쓰실 때 뭐 특별히 이런 점을 좀 신경 써서 쓰신다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어려운 단어는 풀어서 쓰려고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짧게 문장을 짧게 써야겠다라고 이제 또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들의 특성도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방구를 뀌는 물고기, 잠을 자는 물고기, 그 다음에 사냥을 할 때 어떤 소리로 하는지, 냄새를 하는지, 움직일 때 어떤 지느러미가 먼저 움직이는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것을 잘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서 의성어 의태어를 좀 가져와서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의성어 의태어를 좀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작가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여기 와주신 분들도 혹시 재미있게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배고픈 노랑가오리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쓰실 다음 책이 또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시는 작품이 있으신지 있다면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구의 많은 육지가 물에 잠긴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소년의 성장 이야기를 쓰려고 구성은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집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선생님께서 쓰셔서 저희가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독자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이 모두 다 끝났는데 혹시 여기 어린이 독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오늘 작가님 북토크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작가님께 손 들고
선생님이 어떻게 작가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반갑습니다. 어린이 신문 꼬부기단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전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산골 학교에 다녔는데 제가 다닌 학년이 19명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크게 뭐 할 일도 없고 시골이라서 있다 보니까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나도 재밌는 이야기를 써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양한 짧은 글을 먼저 써봤죠. 시도 써보고 수필도 써보고 산문도 써보다가 어른이 됐을 때는 좀 더 긴 이야기를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동화도 쓰고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어린이 독자분들도 여기에서 재밌는 책 구경을 많이 하고 또 직접 책을 써보는 것도 커서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배고픈 노란 가오리 책이 인기가 많을 것 같나요?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인기가 많을 것 같은지. 배고픈 노란 가오리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초등학교 강연을 가면 아이들이 노란 가오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노란 가오리 꼬리로 착착 치면 정말 비닐봉지가 찢어지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노란 가오리의 그 꼬리 채찍하는 이 모습을 막 선생님 빨리 흉내 내주세요 이런 요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 이거 노란 가오리 꼬리야. 착착 이렇게 하면 비닐봉지가 찢어져서 아기 바다 거북이를 구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인기 많습니다. 이런 또 제형까지 해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다른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선생님은 환경 동화를 많이 쓰시고 홍보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환경 동화에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해양 환경 관련해서는 계속 쓰려고 합니다. 지금 구성 중인 작품도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산불이 번지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우리 육지에서의 생활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다에 있다라는 어떤 학자가 한 말처럼 우리가 바다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잘 보호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쪽 관련해서 책을 더 많이 써보고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되게 책을 좋아하고 살짝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쪽의 책을 읽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 읽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먼저 많이 보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사실은 만화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는 만화책을 엄청나게 봐서 엄마한테 좀 등짝을 맞았습니다. 만화책을 보다가 그 다음에 글이 많은 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먼저 읽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저처럼 작가가 되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이걸로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 북토크 소감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해 주셔서 특히 우리 꼬부기단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2회 국제도서전은 아이와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산은 해양도시이기도 하니까 바다 관련 책을 찾아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스마다 바다 관련 책이 무엇이 있을까 찾는 저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바다 하면 바로 금화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배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꼬북이단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꼬북이단한테는 금화를 상자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노란가오리 스티커와 그 다음에 황금 드릴 테니까 이 황금을 들고 국제도서전 부스마다 바다 관련 책이 무엇이 있을지 잘 찾아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